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등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 단계까지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다면 그 다항식이 이제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서 수학적인 문법체계에 따라서 이제 식을 구성할 텐데 어떤 그 두 개의 다항식이 있을 때 두 개의 다항식이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그것이 이제 등식인 것이고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부등한 거죠. 부등한 부등식이 만들어질 텐데 부등식은 부등식 파트에 가서 보기로 하고 오늘은 등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렇게 두 개의 그 식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등식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개의 식, 여기는 이제 미지수를 포함하는 식이 주로 대상이니까 fx라고 하는 식하고 gx라고 하는 식이 뭐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보통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등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어떤 등식은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등식은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짓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등식으로 썼던 어떤 식 있잖아요. 등식의 좌우변에 있었던 그 식의 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이 미지수의 어떤 특정 값들만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등식을 우리는 특히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그 등식이 참인 거. 그러니까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게 바로 이제 항등식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방정식은 특정 조건에서만 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항등식은 그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그 문자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등식은 항상 이 두 종류 중에 어떤 하나 종류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우리가 특히 이제 주로 많이 풀게 되는 것이 이제 방정식이 될 텐데 그러한 방정식들은 종류가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의 고등과정에서 이제 많아지는데 그것은 이제 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즉 등식을 만들 아까 재료가 내가 다항식을 가지고서 등식인 방정식을 만들면 다항방정식이 되는 거고 분수식을 가지고서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분수방정식. 무리식을 가지고 만들면 무리방정식. 삼각함수를 가지고 만들면 삼각방정식. 지수나 로그의 어떤 식을 가지고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수나 로그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방정식이에요. 대학 가면 이거보다 더 이제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겠죠. 뭐 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선생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식들 가만히 하나하나를 써놓고 보면 이렇게 그 식의 종류에 따라서 방정식의 종류를 붙여주는 겁니다. 위에 선생님 주어져 있는 방정식들은 다 미지수가 뭐예요? 미지수가 x 하나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방정식을 세우다 보면 이 미지수의 종류가 이렇게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위에 있는 식처럼 미지수가 하나로 딱 결정돼 버리면 저것들은 특정한 값이 딱 결정이 돼 버려요. 뭐 값이 하나일 수도 있고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걸 만족하는 값은 딱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지수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되면 식 하나로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은 방정식의 묶음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방정식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보면 지금 다항방정식이죠. 저 정확한 이름 보면 최고차항이 몇 차로 되어 있어요? 2차로 되어 있죠. 그리고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잖아. 2개. 2개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어 있어? 연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명칭을 붙여봐라 그러면 저 방정식은 2원, 미지수가 2개는 2원 2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2원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x, y에 대한 2차 연립 방정식이 저 명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연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가 결정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한데 미지수의 개수하고 방정식의 개수하고 일치해야 돼. 물론 방정식의 개수가 많으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미지수의 개수랑 방정식의 개수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즉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미지수가 더 많아 방정식의 개수보다 그러면 해를 특별히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딱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한다는 얘기는 딱 몇 개를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가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해가 특정하게 결정되지 않아요. 저것을 만족하는 그 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아져서 특별히 결정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정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과정에서. 그러면 아니, 해가 무수히 많은 곳들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게 정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데 이럴 때는 부정방정식의 문제를 줄 때는 조건이라는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의 범위는 이제 최종적으로 복수수 범위까지 배우게 될 텐데 복수수의 범위에서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수 전체 범위에서. 그런데 그 수의 집합의 범위를 좀 줄여. 예를 들어서 자연수나 정수 조건에서만 찾으라거나 아니면 실수 조건에서만 찾으라거나 하는 그런 범위를 좁혀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게 아니고 역시 특정하게 결정되는 방정식들이 있어요. 그런 방정식들을 풀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풀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자연수나 정수 조건 또는 실수 조건을 주어서 문제를 풀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정식 풀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고등과정에서 문제를 풀고 시험도 볼 거잖아요.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뭐를 풀어내는 거냐면 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진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시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무엇을 묻지라고 하는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미지수로 놓고 식을 세워서 그 식을 잘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모르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식 하나면 되는데 모르는 값이 여러 개야. 만약에 3개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거에 맞는 식 3개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3개를 찾아내서 연립을 해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식 2개밖에 못 찾겠어. 그럼 뭐를 찾아본다고? 조건을 찾아본다고. 내가 빠뜨린 조건이 없는가? 그 조건이 하나의 식을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되도록이면 미지수의 개수를 작게 놓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내가 뭐 무조건 시험 문제를 읽고서 볼 때 이것도 미지수로 놓고 저것도 미지수로 놓고 막 한 3, 4개 막 놨어. 그러면 만약에 4개를 놨다 그러면 어떻게든 식 4개를 만들어서 연립하는 수밖에 없으니 잘 관찰해서 되도록이면 미지수의 종류를 줄여서 어떻게 해요? 등식을 만들어서 푸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선생님이 가만히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내가 탐정이 되어서 방정식을 찾아가는 일이 아닐까. 대부분의 한 90%는 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해를 찾으려면 당연히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등식 중에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참여되는 등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등식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그 방정식들을 어떻게 푸는지 그 푸는 법들을 배우게 되겠지. 그런데 등식 중에는 방정식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즉 그 미지수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되게 만드는 그러한 등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은 그 해를 구하라, 즉 어떤 특정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지만 항등식은 그럴 수가 없잖아. 이 등식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세요. 그럼 뭐야? 모든 수 이게 답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려고 항등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항등식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항등식은 어떤 수학적인 성질이나 법칙을 나타내려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만든 것보다는 그렇게 되는 식인 거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 같은 거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성립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기 문자가 2개 쓰였잖아. 지금 a도 쓰이고 b도 쓰였잖아요. 근데 저 a 값이나 b 값에 상관없이 언제나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등식은 ab라는 문자에 대하여 뭐가 된다고? 항등식이 된다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AB 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문자에 상관없이 항상 일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여러분들 삼각비를 배웠다면 우리가 중등과정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라는 얘기는 사인 x 값을 제곱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x 값을 제곱하고 코사인 x 값을 제곱하면 언제나 1이죠. 저 x라는 특정 각에 상관없이 저 x가 특정 각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값에 대해서, 즉
어떠한 각도에 대해서도 저 등식은 항상 일치하는 삼각함수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질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항등식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는 이런 성질이나 법칙들이 시험 문제에 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이런 성질이나 법칙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수학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면 수학적을 증명을 한다거나 어떤 공식을 유도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주로 항등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항등식과 관계된 문제는 다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gx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나눠. 그럼 뭐가 생겨요? 목과 나머지가 생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이제 검산식이라고 하는 식 있잖아. 이렇게 쓰여지는 거, 요 검산식 이렇게. 그래서 fx는 즉 p제수는 gx라는 제수와 qx라는 목의 곱과 거기다가 나머지 rx를 더한 값으로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요 식이 요 등식이 바로 저 미지수 x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뭐가 된다고 항등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눠서 만들어졌던 저 검산식은 딱 보자마자 뭐라고 느껴야 돼? 저놈은 x라는 문자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 조건을 가지고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뭘 찾겠어? 이 등식의 x값을 찾으라고 묻지 않겠지. 그러니까 주로 문제가 뭐냐면 요 등식상에서 여기 주어진 x 빼고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있을 거라고요. 뭐 목의 개수라든지 특히 뭐 나머지의 개수들이 있을 거라고. 그 목과 나머지의 뭐를 찾는 것 다 미정개수를 찾는 문제들이 우리가 항등식 파트에서 배우는 그런 문제들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 과정에서 항등식 파트가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건 등식의 일종이구나. 그런데 등식의 일종인 항등식은 어떤 특정한 미지수 값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등식이 항상 참여되게 만드는 미정계수를 찾는 것이구나. 역시 그 미정계수도 찾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그 미정계수에 관련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 값이 나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게 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등식이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항등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다 방정식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푸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항등식의 미정계수 문제조차도 뭐로 풀어야 된다고? 그 미정계수들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등식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항등식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생님들이 뭔가 이제 개념 같은 걸 그 공식 같은 거 정리해주고 증명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등식들은 아, 이 등식은 방정식이 아니고 다 뭐구나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